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름은 김민섭 선생님이고요. 자, 우리 선행화학 시간이고요. 3강입니다. 3강. 오늘은 1강이랑 우리 2강 때 우리 숙제로 나눠드렸던 개념 기본 문제 파트 한번 풀어볼게요. 1강 때는 우리가 화학과 우리생활 파트, 화학과 우리생활 배웠고, 그 다음에 2강 때는 뭘 배웠죠? 2강 때는 몰과 이제 원자량 파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22페이지, 23페이지, 그리고 44페이지와 45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 하시면 바로 이제 암모니아 떠올리시면 되고요. 대량 생산했죠? 누가? 하버가 대량 생산했습니다. 자, 얘는 화학식으로 NH3죠. 그래서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하버에서 대량 합성됐죠. 그래서 NH3 그리고 암모니아가 답이죠. 네,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N2랑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 만나서 수소기체랑 질소기체랑 만나서 암모니아를 이렇게 만드는 반응식이다. 자, 그런데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온도와 그 다음에 높은 압력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촉매라는 것도 우리가 넣어줬죠. 촉매 대표적으로 Fe2O3 이런 거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화학이 인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 생성물로 식량 문제 해결한 건 아니죠, 그렇죠? 식량 문제는 암모니아죠.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동물의 분뇨와 퇴비만으로도 인공 비료가 아닌 자연 비료만으로도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비료가 아닌 인공 비료로 합성을 했죠. 그다음에 디귿 암모니아 합성법 발견은 질소의 대량 생산 가능하게 하였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인류 문제 해결하는데 기여한 가 최초의 합성 섬유 가가 뭐야? 그렇죠. 나일론이죠. 나일론. 자, 읽어볼까요? 자, 스타킹 등 의류에 널리 이용하여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자, 나는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자, 나는 최초의 합성 의약품 하면 그렇죠. 아스피린이라는 거. 아스피린은 뭐가 만나는 겁니까? 아스피린은 살리실산과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만난 거죠. 아세트산이 만나서 이게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죠? 자, 요게 이제 아스피린이었던 거고, 최초의 합성의약품. 그럼 최초의 항생제는 뭐였어? 그렇죠. 페니실린이었죠. 두 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4번 가겠습니다. 자, 천연섬유 합성섬유에 대해 옳은 것은, 자, 천연섬유에는 면, 마, 모, 실크 등이 있다. 맞고요. 천연섬유는 그렇죠. 땀을 흡수하기 좋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어려웠죠. 맞죠? 자, 그래서 합성섬유를 만들었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잘 구겨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특히나 잘 구겨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건 우리가 폴리에스터라는 소재가 있었고, 자, 요건 우리가 와이셔츠, 셔츠 같은데 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의류 문제 해결하는데 기여했어요. 그죠? 자, 기억은 면, 섬유 대용으로 사용했으며 뭐 바로 나왔네요. 그죠? 잘 구겨지지 않는다. 저희는 폴리에스터죠. 폴리에스터. 자, 그다음에 니은은 물이 스며들지 않고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고요. 야외용 의류에 사용된다. 그래서 틈이 1강 때 노스페이 땡, 블랙야 땡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고어텍스라는 거죠. 고어텍스. 자, 그 다음에 아크릴계 합성 섬유고요. 그 다음에 열을 내는 특징이 있다. 이거는 발열 섬유죠. 발열 섬유. 히트텍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 재료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강철은 선철보다 단단하며 내구성이 높다. 맞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부식에 강한 거죠. 그렇죠? 부식에 강한 거니까 아니죠. 자, 건물 외벽과 창의 유리에 창에 사용하는 유리의 주성분은 이산화규소다. SiO2. 예, 맞습니다. 주로 SiO2는 우리가 이산화규소고요. 흔히 알고 있는 유리야, 유리. 자,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석영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고체 파트 가서 설명하겠지만 얘는
원자 결정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써놓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지금 반응식이 있어요, 그죠? 자, 기억은 당연히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기는 반응식. 자, 두 번째는 자, 지금 Fe2O3가 이게 철이라고 했어요, 산화철이라고 했어요, 그죠? 얘가 산화철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산소를 뺏어서 산소를 제거해서 순수한 철만 만드는 걸 철의 재련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미안해. 자,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기억은 NH3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Fe2가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는 요 반응식을 별표하나 칠게요. 그래서 철의 재련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철의 재련 방법.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철의 재련. 자, 철의 재련은요 총 4가지 정도의 반응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건 산화철이라고 했죠. Fe2O3 산화철. 요거 말고 요거부터 해보자. 자, 우선 우리가 코크스라는 게 있죠. 코크스 탄소. 그래서 코크스라는 걸 산소와 반응시켜요. 그런데 완전 연소시키는 게 아니라 불완전 연소를 시키게 되면 뭐가 나오냐? 요 CO가 나와요. CO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일산화탄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얘 만든 이유가 있겠죠. 얘가 산소를 뺏어가길 좋아하는 녀석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Fe2O3에서요 누구랑 반응시키냐? 얘에서 CO랑 이렇게 반응시킵니다. 그러면 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뺏어가기 좋아한다고 했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시면 철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CO2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철광석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불순물이라는 게 좀 포함되어 있어요. 불순물. 그래서 이 불순물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거.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반응식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탄산칼슘이라는 걸 알죠? 탄산칼슘. 이걸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산화칼슘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산화칼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열분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열분해 반응. 근데 왜 이렇게 열분해를 했겠냐? 이 녀석이 필요해서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누구와 반응시키냐면 요 불순물 있죠. 요 불순물의 정체가 뭐냐면 이산화규소입니다. 이산화규소. 아까 봤던 SiO2가 이 철광석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요 산화칼슘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SiO2가 만나면요 뭐가 되냐? CaSiO2라는 이게 슬러그가 생깁니다. 슬래그. 근데 요런 게 슬래그라는 게 이제 생기면요 얘네들은 굉장히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진다. 그래서 슬래그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불순물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화칼슘 만드는 반응식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슬래그가 이제 만들어지는 반응식도 봤고요.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은 한 총 4개 정도의 반응식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7번은 넘어가겠고요. 8번 갑니다. 자, 8번은 질병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합성 의약품입니다. 뭐 아스피린이 이런 애들이 생각이 되네요. 자,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땡땡땡은 수천 년 전에 진통제로 사용한 물질이다. 독일의 화학자 호프만이 얘를 아세트산을 반응시켜서 그죠? 뭐야 이거? 살리실산이겠죠. 살리실산과 반응시켜서 뭘 만들었어요?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게 뭐라고? 이게 아스피린이라고. 자, 그럼 기억은 페니실린 아니죠, 그죠? 기억은 페니실린 아니고 페니실린은 최초의 뭐라고? 최초의 항생제일 뿐. 최초의 항생제. 자, 그 다음에 프린트에도 내용이 있었어요. 떫은 맛이 있고요. 살리실산은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살리실산이 아스피린이죠. 그래서 최초의 합성의약품 맞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화석연료 하면 자, 메테인 떠올리셔야 되고요. 메테인은 화학식으로 CH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메테인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주로 영어로 내추럴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 NG 있죠, NG. 요 NG가 내추럴 가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하면 무조건 메테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각각 가정용 연료와 운송용 차량용 연료를 이용되며 주 연료의 두 성분은 모두 그렇죠. 메테인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땡땡땡은 탄소수가 10개에서 1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항공기나 우주선의 연료를 이용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케로신이라는 겁니다. 케로신, 등유. 우리가 이제 등유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은 메테인이고요. 메테인 CH4. 그 다음에 니은은 케로신, 등유. 이 정도만 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석탄은 연소 과정에서 질소 산화물들이 함께 생성되는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맞고요. 원유는 절대 한 가지 성분이 아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유도 뭐 등유, 그다음에 뭐 경유, 뭐 휘발유 이런 거 있죠. 그죠? 휘발유. 뭐 아스팔트 이런 게 모두 섞인 혼합물이야. 그렇죠? 이걸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혼합물에 분리할 때도 우리가 설명할 건데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원유의 분리 방법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는 지하에 매장된 기체 상태의 화석 연료고 완전 연소 시 주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된다. 맞고요. 오케이. 완전 연소라고 했으니까 이 완전 연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어떤 반응식이 생기는지 설명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천연가스는 자, 메테인이죠. 자, 얘가 연소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산소와 만나야겠죠.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면 한번 볼까요? 좀 확대해서 지울게요.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 연소됐다고 해봅시다. 완전 연소. 자, 그러면 항상 CO2와 그 다음에 H2O가 나오기 마련이야. 알겠어? 완전 연소되면 외우자. 자, CO2와 H2. 자, 이거 화학 반응식 가서 하겠지만 개수 맞추는 거를 잠깐 해볼게요. 자, 메테인의 개수를 1로 놓으면요, 좌변에 탄소, 그리고 우변에도 탄소가 하나씩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좌변에 수소가 4개로 고정이 됐으니까 여기도 수소를 4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우변에는 여기 2개, 여기 총 2개, 그래서 총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개 만들어 주시면 개수를 맞출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 4강 선행화학 4강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반도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전에 선행화학 1강에서 우리 현장 강의 시간에 그 반도체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시청을 통해서 반도체 부분의 개념을 설명 들으신 분들은 잠깐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자,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반도체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는 규소랑 이제 저마늄이라는 원소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죠. 보통의 그런 반도체들을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이제 규소가 이렇게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좀 이렇게 다 있을까? 위에다 써볼까요? 여기다가 순수 반도체. 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얘가 그 주변에도 규소랑 이렇게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 결합을. 그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다 보니까 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자가 움직이기 힘들죠.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온도를 높이면 돼요. 온도를 높여서 에너지를 좀 높여가지고 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좀 경제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첨가하게 되냐? 불순물을 첨가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자, 요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토핑이 아니고 도핑이야.
보통 불순물이라고 하면 원자번호 5번인 붕소와 원자번호 15번인 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 반도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불순물 반도체. 오케이? 자, 그럼 불순물 반도체도 여기 순수 반도체에서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붕소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붕소는요, 잘 보세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주위에 규소랑 요렇게, 규소랑 요렇게, 규소랑 요렇게 공유결합을 할 거예요. 저 오른쪽에도 규소랑 이렇게 공유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맞나요? 자, 여기 지금 전자가 들어갈 공간이 하나 비었어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전자가 들어갈 공간이 비어 있는 요 붕소 때문에 지금 원래 전자가 들어 있으면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띌 거야. 그죠? 근데 얘는 전자가 들어 있지 않으니까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띌 겁니다. 플러스. 그래서 이걸 플러스 전하를 띤 공간의 줄임말이라고 해서 플러스는 양이죠, 양. 그래서 공간에 공자를 씁니다. 얘를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양공. 오케이? 양공. 양공. 예, 다시 써볼까? 예쁘게 써볼게요. 양공. 자, 근데 요 양공이 플러스죠.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요 녀석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얘도 들어갔다가 얘도 나왔다가 이런 걸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가 지금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럼 훨씬 전기가 잘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을 쓰는 겁니다. 인. 불순물이 인을 첨가하는 거예요. 자,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죠. 둘, 셋, 넷. 자, 하나는 그냥 여기다 그냥 동떨어져서 찍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 주위에 규소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규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규소도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번엔 전자 하나가 남죠. 그죠? 전자 하나가 남으면 좋은 거잖아. 그죠? 지금 얘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가 남는데요. 그러면 이 전자가 요 반도체와 공유결합한 규소 사이를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자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자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전기가 훨씬 더 잘 통하겠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보다는 불순물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얘가 전기가 순수 반도체보다 훨씬 더 잘 통합니다. 이렇게 쓰지 말까? 이렇게 쓰지 말고요. 전기가 훨씬 잘 통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순수 반도체가 불순물 반도체보다 훨씬 더 전기가 잘 통한다 하면 X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 문제들이 혹시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볼까요? 자, 지금 순수 반도체는요, 그렇죠, 규소 또는 화학식으로 Si 원소기호 저 아니면 G라고 합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죠. 근데 문제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했어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었고, 자, 원자과 전자가 3개 그리고 5개인 원소를 첨가해서 주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빨간색, 이거 검정색으로 볼까요? 자, 요거 2인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들어간 걸 보통 N형 반도체 이렇게 표현하고요.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걸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P형 반도체. 여기서의 P는 포지티브, 그 다음에 N은 네거티브의 약자입니다. 자, 이제 보기는 풀어봤고, 자, 설명 좀 옳은 거 기억은 규소 맞고요. 자, 니은은 그죠, N형 반도체 정도입니다. 자, 지금 그 디귿은 순수 반도체는요, 불순물 반도체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한다. 아니죠, 그렇죠. 훨씬 불순물 반도체가 더 잘 통합니다. 알겠죠? 자, 2번은요, 자, 이것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노트북, 그다음에 전기차 등에 이용되는 걸 우리가 보통 2차 전지도 있고요.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죠. 리튬 이온. 리튬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전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생성물로 물만 존재할 수가 있고요. 교통수단이나 발전 성비에 이용된다. 친환경적인 뭔가 이제 친환경적인 전지가 될 수 있고, 이게 수소 연료전입니다. 전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기억은 리튬 이온 전지고 그 다음에 니은은 수소 연료 전지. 그렇죠? 리튬은 Li, 수소는 H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화학과 우리 생활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44페이지입니다. 그 44페이지 하기 전에 우리 그 프린트에서 형광 때도 연습 문제 시간이 없어서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 요거 못 푼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아마 지난 2강 때 그 영상 촬영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못 푸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 풀어보고 형광 때나 영상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준 파트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연습 문제 4파트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화학 식량 구해 보십시오. 자, 수소는 하나당 1이었죠. 그 다음에 탄소는 12였고 산소 16, 그 다음에 칼슘은 40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당연히 H2는 2고요. 메테인은 16, 그 다음에 CO2는 44, 그 다음에 탄산 칼슘은 100이었다. 그죠? 하나 더 해볼까? 그럼 포도당 있었죠. 우리한테 포도당이 중요했어요. C6, H12, O6. 이건 얼마였죠? 180이었죠. 180. 많은 학생들이 요거는 잘 기억하더라고요. 포도당 제일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포도당 정도가 있다. 한번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 5번. 연습 문제 5번 풀어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그 원자량과 몰 파트에서 중요한 공식 하나 배웠거든요. 우리가 몰수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질량이라는 걸 뭐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죠? 화학 식량으로 나누라고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반드시 요 공식 내에서 3가지 중에 2가지는 준다고 했어요. 자, 몰수랑 질량을 주어졌으면 우리가 화학 식량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식량과 질량이 주어졌으면 우리 몰수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몰수와 화학 식량이 주어졌으면 질량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볼 거고. 자, 그 전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배웠던 건 2번째로 아보가드로 법칙이란 게 있었습니다. 아보카도가 아니라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죠? 자, 기체 얘기만 하면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1몰만큼의 기체가 있으면 몇 리터? 22.4리터였다. 아보가드로 법칙도 중요했죠. 자, 그래서 요거 2가지 단지 복습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뷰테인이 있어요. 그죠? 자, 뷰테인의 화학 식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 식량. 여기서는 대문자 M이 되겠죠. 그죠? 자, 탄소 하나당 12고요. 수소가 1입니다. 그러면 얼마야? 지금 48에 10 더하니까 58이 되겠다. 58. 그죠? 자, 뷰테인의 몰수는 자, 질량을 화학 식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지금 그리고 기체 11.2리터가 있대요. 그죠? 11.2리터니까 몇 몰? 0.5몰 들어있는 거네. 그죠? 그러면 얘는 0.5몰 들어있는 거고. 자, 지금 1몰당 우리가 3번 해볼까요? 3번 1몰당 몇 개의 입자가 있는 거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0.5몰이면 3.01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만큼 들어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을 알고 싶어요. 그죠? 자, 질량을 알고 싶으면 몰수에 화학 식량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몰수가 0.5몰이었고 화학 식량이 58이었으니까 29g이 됐겠네요. 그죠? 당연히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의 몰수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뷰테인이 0.5몰 있는 거죠. 그러면 C4H10 점점. 자, 이게 지금 얘들아, 이게 지금 몇 몰이라고 구한 거야? 이게 지금 앞에서 0.5몰이라고 우리가 구한 거잖아. 그죠? 그죠? 맞나요? 자, 근데 지금 한 분자에 탄소가 4개씩이나 있네. 그죠? 4개씩 있어요. 4개씩 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탄소 원자는 몇 몰 있어요? 2몰만큼 있는 거죠. 한 분자에 4개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탄소 원자는 그죠? 2몰만큼 있는 겁니다. 2몰. 맞나요? H 원자는 몇 개씩 있어요? H 원자는 10개씩 있죠. 한 분자에. 그럼 몇 몰 있어요? 5몰씩 있는 거죠. 얘는 5몰씩. 그래서 원자 수만큼 들어있는 원자 수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5번 마무리했고요. 자, 6번 갑니다. 자, 기억과 미음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봅시다. 자, 지금 질소는 N2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O2입니다. 자, 프로페인은 C3H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프로페인은 좀 화학식을 외워두십시오. C3H8. 그럼 여기서 36, 그 다음에 8이니까 얘가 44 됐겠네요. 화학식량 분자량이.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도 양, 몰수를 구해볼까요? 자,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몰 있겠네요. 자, 근데 부피도 22.4L니까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피가 11.2L면 얘가 0.5몰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수 하시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가 16g 남아있겠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자, 44 곱하기 4분의 1은 11g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25몰이니까 얘는 5.6L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죠? 자, 연습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기체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질량. 질량을 알고 싶으면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하시면 된다.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예요. 그러면 지금 수소 원자가 1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1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요 전체 H2O 분자도 1몰만큼 있는 거예요. 1몰. 그죠? 그럼 1몰 곱하기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18이죠. 18. 그러면 얘가 18g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 5몰입니다. 5몰. 그러면 5몰 곱하기 그 다음에 화학식량 2죠. 그래서 10g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지금 얘는 몇 몰인가요? 4분의 1몰이죠. 그러면 4분의 1몰 곱하기 얘는 화학식량이 32네요. 그죠? 그러면 몇 그램? 9g 나오겠네요. 자, 얘는 지금 몇 몰입니까? 0.5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0.5몰 곱하기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네요. 그죠? 그러면 8g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자 0.25몰이다. 그죠? 4분의 1몰이네요. 자, 곱하기 화학식량이 44였으니까 얘는 11g이 됐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질량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문제 풀어봤고요. 연습 문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몰에는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들어있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2몰에 들어있는 CO2는 저 NA죠. 맞나요? 이게 아니죠. 틀렸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몰은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들어있었고, 이게 아보가드로 수라는 거고, 이걸 우리가 NA 이렇게 불렀다. 그죠? 그래서 얘는 2몰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얘는 불러보면 2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물질 1몰의 질량을 몰 질량, 이거 단위를 우리가 만들어 줬죠 그때. 그래서 단위는 그램 퍼 몰이다 라는 거. 대신에 원자량이나 분자량, 그 다음에 화학식량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자량은 단위가 없다. 알겠죠? 왜? 상대값이니까. 자, 2번 입자의 양과 입자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리고 옳지 않은 것. 자, 산소 분자 2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4몰인 거죠. 그렇죠? 네, 틀렸네요. 자, H2O 분자 0.5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지금 1몰만큼 있는 거죠. 뭐 한 분자의 수소가 2개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1몰 맞나요? 맞네요. 그죠? 자, 염화나트륨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은 3몰이다. 얘들아 잘 봐. 야, 너희들 NaCl이 한 덩어리가 이온화가 됐어요. 그죠? 수용액 안에 이온화가 됐다 하십시다. 그러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죠? 이거 총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맞나요? 근데 한 덩어리 넣으면 2개 생긴다. 그럼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1.5 곱하기 2 하시면 3몰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맞고요. 자, 이산화탄소 0.5몰이죠. 0.5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도 마찬가지로 0.5몰 들어있겠죠. 아니네요. 그죠? 자, 3번의 원자량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원자량과 같다. 아니죠.
그때 원자량은 탄소 원자 1몰 기준으로 1몰 기준으로 한 거고, 자, 그 탄소 원자의 질량은 수소의 12배이다. 얘가 12였고요. 수소가 1이었으니까 얘는 맞네요. 상대적인 질량 값이고 단위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 4개와 그럼 16짜리였죠. 16짜리 다시 써볼까요? 자, 지금 산소 원자죠. 그럼 산소 원자가 16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탄소 원자가 12였어요. 그럼 16 곱하기 4랑 지금 12 곱하기 3이랑 같다고 한 거예요. 미친 거죠? 그죠? 아닙니다. 틀렸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동위 원소에 대해서 구합시다. Fe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당연히 자, 지금 각각의 원자량이 있어요. 자, 지금 자연계 53.94짜리가 100분의 5.86만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5.93짜리가 100분의 92만큼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6.93짜리가 100분의 2.14만큼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평균 원자량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동위원소 관련해서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 연습 문제 8번입니다. 네,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자, 연습 문제 8번 여러분들 한번 잠깐 풀어보실래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혹시 다 푸셨나요? 네, 다 푸셨으면 다시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78.92짜리가 자연계의 100분의 50.69만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0.92짜리가 100분의 49.31만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평균 원자량이 나오는데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78.92야 50.69 곱하면 928 99 50.69 맞나요? 99 81 82 8 올라가고 89 72. 야, 이거 하려고 선생님이 지금 알려줬겠냐? 이거 하려고 알려줬겠니?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의 곱셈 시간이 아니니까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평균 원자량을 한번 손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78.9야 숫자가 너무 더럽죠. 그 다음에 이제 80.92가 있어요. 그죠? 숫자가 너무 더럽죠. 잘 봐. 자, 지금 요렇게 거리를 재보면 자, 지금 요거 간격이 얼마야? 2죠. 맞나요? 간격이 지금 이만큼이잖아. 자, 그럼 게다가 지금 평균 원자량의 존재비는 얘가 좀 더 많아. 그죠? 그러면 가운데 기준으로 평균 값이 요쯤에 더 가깝다는 거죠. 맞나요? 가운데 기준으로 78.92 쪽에 좀 더 많은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존재비를 요걸 뒤집으세요. 어떻게 뒤집으냐면 여기가 49.31%만큼 있는 거고요. 자, 요만큼이 50.69%만큼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자, 간격이 2죠. 자, 얘가 0.4931만큼만 하면 자, 요 정도의 간격의 크기가 나오냐? 그죠? 출발선상이 어디야? 78.92였죠. 자, 이걸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굳이 곱셈 안 해도 이렇게 한 줄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더해 보시면 그리고 곱해 보시면 78.90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알겠죠?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반올림 한다고 했으니까 78.9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 존재비를 바꿔서 이걸 우리가 보통 내분한다라고 하는데요. 내분을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격이 2였다는 거. 자, 숫자가 전혀 더럽지 않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해봤고요. 자, 다시 넘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지금 얘가 산소죠. 산소. 그 다음에 얘가 탄소고, 잘 안 보이니? 얘가 탄소고요.
그다음에 얘가 산소, 산소, 그다음에 얘가 질소네요, 그죠? 얘가 질소, 얘가 수소, 수소, 수소죠, 그죠? 자, 그럼 가가 CO2였고요, 얘가 NO2였네요, 그죠? 얘가 NH3였네요. 자, 가, 나, 다의 분자량, 자, 가가 44였고요. 자, NO2는 46이었네요. NH3가 17이었고요. 오케이. 자, 6번입니다. 자, 표는 에탄올과 염화나트륨의 몰 질량과 0.2몰 기준의 질량을 나타내는 일부이다. 자, 6번은 한번 다 푸셨나요? 네. 미안해, 지금 감기가 너무 걸려가지고. 자, 지금 에탄올의 몰 질량이 선생님이 얘가 화학식량이라고 했죠. 화학식량과 같았다. 제가 화학식량과 같았어요. 그죠? 에탄올은 C2H5OH였어요.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각각의 화학식량이 얘는 46이었습니다. 46. 자, 그런데 46이 실제로 맞는지 봅시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지워보자. 자, 얘가 지금 자, 얘가 9.2g 있었는데요. 제가 지울게요. 미안해. 자, 9.2g 있었는데요. 얘가 0.2몰당 9.2g 있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1몰당 몇 g 있죠? 1몰당. 그렇죠. 1몰당 46g 있는 겁니다. 46g. 자, 마찬가지로 얘가 1몰당 이만큼 58.5g 있는 거고요. 0.2몰당은 5분의 1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1.7g만큼 있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기억은 46g이었고요. 자, 이유는 11.7g.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체의 질량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지금 문제에서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아보가드로 법칙 사용할 수 있겠죠. 기체라고 했으니까 기체. 얘도 기체, 수증기도 기체죠. 자, 그러면 1몰당 22.4리터고요. 어쨌든 몰수는 부피비와 비례하는 거죠. 그죠? 몰수는 부피비와 비례한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해 봅시다. 그냥 바로 위에 그림에다 써볼까요? 자, 지금 가와 나의 몰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부피비가 1대2니까 몰비도 1대2가 됩니다. 1대2.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식량 혹은 분자량의 비를 한번 볼까요? 얘가 44였고요. 자, 그 다음에 H2가 18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화학식량과 몰수를 곱하면 그쵸, 질량비가 나오겠네요. 질량비 맞나요? 자, 그래서 질량비를 써보면 밑에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얘가 1 곱하기 4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8이 되겠네요. 얘가 가였고요. 얘가 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44대 36이 나왔겠네요. 그죠? 자, 11대 9. 그래서 우리가 질량비는 11대 9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지금 실제 질량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질량비만 물어본 거예요? 질량비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실제 질량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B가 몇 대 몇인지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은요. 그냥 간단하게 단위만 맞춰주시면 돼요. 단위만. 자, 지금 몰만 나오면 됩니다. 몰만. 자, 그러면 얘가 그램 퍼 몰이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 퍼 몰이 나와야겠고, 리터 퍼 몰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얘가 몰 질량이 되겠죠. 몰 질량. 자, 그 다음에 개수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오케이? 자, 얘는 22.4리터 퍼 몰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니까 몰수만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몰수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몰만 나옵니다. 자, 8번은 풀어봤고, 자, 9번 갑니다. 9번. 자, 9번은 이제 요거 뭐 계산식 쓰지 말고요. 자, 바로 이제 요 질량이 나오면 몇 몰인지 해봅시다. 자, 화학식량의 메테인이 16이었어요. 그죠? 자, 메테인의 화학식량이 16이었습니다. 그리고 8g 있었어요. 8g. 자, 그럼 얘는 몇 몰이죠? 그렇죠. 0.5몰이죠. 왜냐면 16 곱하기 x에서 8g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x가 얼마야? 0.5몰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계산식을 굳이 안 써도 머릿속으로 이제 바로 나오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당연히 11.2리터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질량 볼게요.
자, 지금 메테인이 0.5몰 있어요. 그러면 탄소도 얘도 0.5몰만큼 들어있겠네요. 한 분자에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0.5몰에 지금 탄소의 질량이 원자량이 12였어요. 그죠? 그럼 원자량 곱하시면 얘가 6g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5몰, 11.2리터, 그 다음에 6g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10번 갈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암모니아,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암모니아 51g입니다. 이제 화학 식량이 얼마죠? 화학 식량이 17이었죠. 17. 그럼 몇 몰? 그렇죠. 3몰이라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3몰. 오케이? 오늘 처음이니까 그럼 지금 화학 식량 곱하기 몰수가 51g, 질량이 나왔다고. 그래서 몰수가 얼마야? 3몰이었던 거죠. 그죠? 바로 이제 기억은 맞네요. 자, 그다음에 3몰이니까 지금 1몰당 24리터야. 그죠? 그러면 3몰당 몇 리터예요? 3몰당 24 곱하기 3 하시면 72리터네요. 그죠? 안 되네요. 자, 그다음에 수소 원자는 몇 몰입니까? 이제 한 분자에 수소가 3개씩 들어 있어요. 그죠? 그럼 수소 원자는 9몰만큼 있는 거네요. 그죠? 틀렸네요. 기억만 맞습니다. 자, 지금 11번입니다. 자, N2O 기체가 지금 얘가 0.5몰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질량이 22g이야. 그죠? 22g. 자, 그럼 화학 식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0.5 화학 식량부터 써볼까요? 자, 화학 식량 곱하기 몰수를 했더니 22g 질량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화학 식량이 얼마였던 거야? 44였던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질소 하나당 14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X의 원자량은 16이었겠네요. 정체가 누구야? 산소였죠. 산소. 그래서 N2X는 N2O였네요. N2O. 오케이? 이렇게 정체까지 밝혀봤고요. 자, 12번은 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12번. 자, 이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같고 그러면 부피와 몰수는 비례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질량비는 8대 9다. 지금 질량비가 8대 9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기체 분자가 2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죠. 그죠? 자, 그걸 다른 말로 얘가 2몰 있으면 얘가 4몰 있다고 해도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가랑 나의 몰수 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자, 그 다음에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문제 좋네요. 8대 9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몰수랑 질량 줬으니까 그렇죠. 화학 식량이 얼마인지 물어보겠죠. 화학 식량은 n분의 w 하시면 되죠. 그죠? n분의 w. 그래서 얘는 1분의 8이고요. 얘가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16대 9가 되겠네요. 그죠? 16대 9. 자, 봅시다. 자, 기체의 부피는요. 자, 부피는 자, 부피비가 얘가 부피비랑 같은 거죠. 부피비랑 같은 거죠. 나가 가의 2배이다. 맞네요. 그죠? 지금 2배니까. 자, 원자량의 비는 자, 지금 화학 식량이 16대 9였어요. 그죠? 근데 가가 이제 이거 하나가 Y2였어요. 그다음에 얘는 XY2 X2Y였어요. X2Y. 그죠? 얘가 Y2였고요. 그다음에 X2Y였어요. 자, 그럼 당연히 Y 하나는 8이고요. Y 하나가 8이고 그다음에 Y가 8이면 X가 얼마야? 0.5죠. 그죠? 0.5입니다. 자, 그럼 원자량의 B는 X 대 Y는 그죠? X 대 Y의 원자량 B는 1대 16이 됩니다. 1대 16. 얘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밀도비는 16대 9다. 밀도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지금 V분의 W 하시면 되죠. 어쨌든 V분의 W가 우리가 뭐였어? V분의 W. V분의 W가 1분의 8, 2분의 9였으니까 얘가 V분의 8이 밀도였고요. 얘가 분자량의 B와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잠깐만, 자, 이거 다시 써볼까요? 자, 지금 자, 오른쪽에서 써볼까요? 다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질량비가 문제에서 8대 9라고 줬죠. 자,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에요? 부피비가 1대 2죠. 1대 2. 자, V분의 W가 밀도니까요. 얘가
부피분의 질량 밀도죠. 밀도는 1분의 8대 2분의 9죠. 얘도 어쨌든 16대 9가 나옵니다. 맞네요. 맞는데 해보세요. 자, 지금 얘도 화학 분자량도 16대 9고요. 밀도비도 16대 9죠. 16대 9, 16대 9.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과 밀도와의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이 같네요, 그죠? 자, 마지막 프린트의 내용에 요거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고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분자량과 밀도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조건을 하나 드릴게요. 조건은 같은 온도와 그 다음에 같은 압력 하에서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기체라고 합시다. 기체. 자, 우리가 화학 2에서 기체 파트에서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거를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냐? 자, PV는 nRT라는 공식을 하나 씁니다. 자, 이건 P는 압력이고요. 얘는 부피, 그 다음에 N은 몰수, 자,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입니다. 나중에 가서 자세히 할게요. 기체 파트에서. 자, 그런데 지금 자, 우리가 화학식량의 몰수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죠. 맞나요? 화학식량의 몰수를 곱하면 질량이 나온다. 자, 근데 요 몰수는 다시 한번 n분의 w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자, 요걸 한번 여기다가 대입시켜 볼게요. 그러면 PV는요 n분의 WRT가 되겠죠. 맞나요? 자, 여기서 요 m이요 뭐였어? 요 m이 그 여기서의 화학식량이었죠. 맞나요? 자, 화학식량만 좌변으로 남기고요. 나머지 우변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PV분의 WRT가 되겠죠.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V분의 W가 뭐예요? V분의 W가 밀도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럼 P분의 DRT라고 정리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죠. 자, 지금 문제에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이니까 어떤 기체 A와 B를 비교하려면 굳이 같은 요 변수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압력도 같고요. 온도도 같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R도요 기체 상수라고 하는 상수예요. 상수. 어차피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분자량은요 뭐랑 비례합니까? 밀도랑 밀도랑 겁니다. 밀도랑.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는요 분자량과 밀도는 항상 비례하게 됩니다. 항상 비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알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지금 요 상관관계가 뭐였어요? 요 상관관계가 항상 얘네 둘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요 녀석이냐 밀도나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6대 9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같은 온도안을 같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분자량과 밀도는 비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몰과 원자량 파트까지 개념 기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몰수, 화학식량, 그 다음에 질량과의 관계식 요거 한번 계속 머릿속에 정립해 두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